안녕하세요. 이플러스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벡터 방정식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벡터 챕터, 제가 챕터 0에 만들어 놨죠. 그거 보셨으면 조금 쉬운 챕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뭐죠? 벡터의 덧셈, 뺄셈, 스칼라 곱입니다. 단순 덧셈, 뺄셈 놀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u랑 v랑 w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어. u라는 벡터의 2분의 1이라는 스칼라 곱을 하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3 over 2 0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u 더하기 2 곱하기 w야. u는 뭐야? 3,0이죠. 더하기 2 곱하기 w는 어떻게 돼?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분배 법칙 해주시면 1,4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해주면 1,4라는 것을 계산해 줄 수 있다. 너무 쉽다. 자, 0을 곱하면 여기 벡터에 0을 곱하면 0이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a, b가 들어가도 0이 됩니다. 무시해도 되겠다. 그럼 이 u니까 6,0이 나옵니다. 단순 계산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선형 독립, 선형 종속, 행렬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u랑 w가 선형 독립인지 종속인지 두 가지 방법. 근데 두 가지 방법은 뭐라 돼 있어? 그림과 행렬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뭐랑 뭐? U랑 W래. 됐어?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얘네들 한번 그려보자고.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U랑 W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녀석 이 두 개의 행렬에 의해서 나오는 평행사변형을 구해볼 거예요. 평행사변형 어떤 식으로 나왔어? 평행사변형 우리가 덧셈 할 때처럼 이 W를 그대로 옮겨서 보면 얘가 이렇게 오는 거 맞나요? 사실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U는 이렇게 와서 평행사변형 형태. 만약 U랑 W를 더하면 위치가 어디로 가? 여기로 간다는 것까지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3 곱하기 높이 2에서 6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U랑 W 벡터를 하나의 행렬로 보겠습니다. 3,0 마이너스 1,2 행렬은 벡터의 결합이죠. 됐나요? 이 녀석을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행렬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행렬식 얘를 영어로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터미넌트 우리가 사실 미적분학에서 나왔죠. 디터미넌트 이 녀석은 어떤 거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뭐라고? 넓이.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행렬식의 절대값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라고 했을 때, 자, 행렬식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A라고 행렬했을 때, A라는 행렬이라고 했을 때, 행렬식을 구하시오 하면 디터미넌트 A라고 적어줍니다. 디터미넌트 A. 그럼 A의 행렬식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 미안합니다. 이 A라는 행렬을 그대로 3, 1, 0, 2를 가져와서 양쪽의 행렬식 계산할 때는 양쪽을 빳빳하게 세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이렇게나 이렇게는 그냥 단순 행렬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빳빳하게 둬.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계산했어? 우리 미적분학에서 가로 곱해주고 여기를 빼줬죠? 서로 곱해준 거를 크로스해서 2 곱하기 2, 2 곱하기 2, 3 곱하기 3은 후에 다시 한번 다룰게요. 그러면 3 곱하기 2와 첫 번째 크로스, 두 번째 크로스는 빼기, 여기는 빼기입니다. 0 곱하기 마이너스 1 했기 때문에 전체는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 그러면 뭐랑 같습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동일하네. 됐죠? 그럼 여기 넓이랑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가? 행렬 시기의 절대값을 씌워도 6은 6이죠. 맞나요? 디터미넌트 A의 절대값을 씌워도. 자, 그럼 이 말을 왜 하는 거냐? 자, 선형 독립이라는 것은 이 벡터가 서로 독립적으로 있으면 선형 독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럼 종속은 뭘까요? U라는 벡터랑 W라는 벡터가 만약에 완전히 겹쳐지게 되면 걔는 뭐라고 한다? 선형 종속이라고 씁니다. 선형 종속, 1차 종속. 선형이랑 1차랑 같은 말입니다. 1차 독립이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영어로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linearly independent 라고 씁니다. linearly independent. 그러면 종속은 뭐라고 써? 종속은 in을 빼야겠죠? 됐습니까? 독립은 independent, 종속은 dependent하다, linearly dependent하다. 영어 단어로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U랑 W는 그림을 그렸을 때 뭐야? 독립입니다. 그러면 선형 독립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판단했고, 행렬식은 6입니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행렬식이 디터미넌트가 디터미넌트 A가 0이야. 0이면 그러면 두 개의 벡터가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넓이가 0이라는 의미겠죠. 넓이가 0이라는 것은 뭐야?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넓이가 생기는 건데 두 개가 완전히 어떻게 돼? 겹쳐지게 됐어. 겹쳐지게 되면 넓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없으면 넓이가 0이라는 의미로 바뀌겠죠? 맞나요? 그러면 넓이가 0이래. 그러면 독립이야 종속이야? 종속이겠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그림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행렬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얘네들이 알아야 될 것은 원점을 제외한입니다. 독립은 원점에서만 서로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속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죠. 왜? 두 개가 완전히 겹치니까. 그러면 종속이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독립일 때는 자명한 해, 유일한 해를 갖는구나. 자명, 유일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형결합, 스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형결합, 사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언급해서 익숙하게 좀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선형결합이 뭐였죠? 이 스팬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스팬이라는 개념. 자, 이 스팬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정의입니다. 이게 스팬의 정의예요. 그냥 통으로 암기하셔도 좋지만 이해하시는 게 베스트겠죠. 무슨 말이냐? 이 A1이라는 벡터와 A2라는 벡터가 있대. A1이라는 벡터가 있고 A2라는 벡터가 있어. 자, 근데 조금 더 넓은 데서 설명해 줄게. 자, 그래프를 3차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1 벡터, A2 벡터 이렇게 해보자. A2 똑같이 됐어? A1 벡터, A2 벡터가 있대. 근데 봐봐, 우리가 A1 더하기 A2라는 벡터를 해줬으면 얘네들이 대략적으로 평행사변형을 가지면서 어떤 그래프가 생겨져? 어떤 게 생겨? 이런 게 생겼죠. 됐습니까? 여기로 가는 A1 더하기 A2 벡터가 생기더라. 자, 근데 A1, A2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어떠한 C1, C2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죠. 맞나요? C1, C2는 뭐래? 모든 실수래. 맞아? C1, C2는 모든 실수라는 거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뭐 0, 1, 2, 3, 1.1, 1.2, 100, 1억, 마이너스 1.1억 이런 식으로. 1.1억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A2 벡터는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맞아?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A1 벡터도 스칼라 곱 때문에 반대로 갈 수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 파란색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짧아지기도 하고 더 길어지기도 하고 반대편으로 가지기도 하고 됐습니까? A1, A2의 위치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진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범위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겨날까?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계속 얘네들도 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 맞나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걸 표현해 놓은 게 스팬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됐습니까? 여기서 지금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전부 다 색칠해 놓은 거야. 파란색으로. 뭐가? 덧셈 얘와 얘를 더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색칠로 표현해 준 거지. 여기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질 수 있고 무한히 갈 수 있다는 거야. 무한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책에다 무한히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지. 사방으로. 근데 어떻게 지나? 원점을 지난다 라는 거죠. 여기 문제에서. 됐나요? 개념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대충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되겠죠. 암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셨다고 생각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span A1, A2라고 돼 있어. span A1, A2는 그러면 span 우리가 바로 머릿속으로 떠올릴 거 A1과 A2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 C1 A1 더하기 C2 A2라고 바꿨고 C1과 C2는 뭘 가질 수 있다? 모든 실수에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시험 문제에서 R3는 그냥 3차원 공간이겠죠? 왜? 점 x, y, z가 3개잖아. 3차원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원점 0벡터를 지나는 평면임을 보이시오라고 하면 C1과 C2가 뭐면 돼? 0이면 돼. 0 곱하기 A1, 0 곱하기 A2면 뭘 가져? 0이죠.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 라는 것을 사실 이걸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원점을 지난다. 여기서도 보면 원점을 결국엔 지나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원점을 지남을 알 수 있더라.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B가 평면에 속하는지 판단하시오 라고 돼 있어. 자, 봐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똑같이 2번 문제 풀이 여기다 적어드릴게. C1, A1, C2, A2라고 우리가 선형 결합을 나타냈죠. 근데 얘 C1과 C2를 통해서 B를 표현할 수 있으면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봐봐. C1이 뭐 1이야. C2는 마이너스 1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B라는 숫자를 딱 찾아냈어. 똑같아. 그럼 얘랑 얘를 통해서 B를 찾아냈어. 그러면 이 평면 안에 속하기 때문에 이 평면 안에 해가 되기 때문에 됐어? 다시 말해서 이건 다른 형태지만 이 평면 위에 B라는 벡터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한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평면에서 벗어나는 B 벡터야. 그럼 어떻게 돼? 표현할 수 없다고. 뭐를와 C1, C2로 A1과 A2를 곱해서 B를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금 선형 결합 형태죠? 우리가 어떻게 했어? C1, A1을 1, 마이너스 2, 3 더하기 C2, 5,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 A, 그 다음에 이퀄 마이너스 3, 8, 1 이거 많이 기억나시죠? 이걸 행렬 방정식으로 형태 나타내면 어떻게 했어? 1, 5,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3, 3 아그멘티드 매트릭스 천천히 할게. C1, C2 우변 마이너스 3, 8, 1 어디서 많이 봤나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아그멘티드 매트릭스로 나타내서 기본행 연산을 해줘서 C1, C2가 딱 존재하면 어떻게 돼? 해가 있으면 어떻게 돼? 속한다.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계산해 볼까요? 자, 1, 5 아그멘티드 매트릭스니까 그어주고 8,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 3, 3이야. 자, 이제 좀 계산이 익숙해졌다 생각하고 빠르게 진행할게요. 1, 0, 0 만들어 줄 거니까 나머지 그대로 적어주고 됐어? 그러면 2를 곱해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 2를 곱해서 더해주니까 2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2 맞죠?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주면 10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전부 다 0을 만들어서 다음 피봇을 여기로 잡고 밑에를 해줘야 되고 이행에서 가장 빠른 선행선분을 피봇으로 잡고 없애준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여기는 그대로 가고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지. 2고 0이고 됐어? 그러면 하나, 둘 0은 2라는 것이 나오네. 그럼 해가 없지?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 B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됐죠? 속하지 않는다. 왜? 해가 가지 않으니까. 0 곱하기 A1 더하기 0 곱하기 A2가 2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 여기서. 됐죠? 방금 설명이 좀 이상했는데 0 곱하기 어떤 변수, 0 곱하기 어떤 변수를 가져서 2가 되는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해서 속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평면에 속하는지 판단하시면 속하지 않는다가 정답이고 방정식 AX, B를 구하고 B를 A1, A2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판단하시오라고 했어. 자, AX는 B의 해를 구했지. 해가 없어. 그러면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왜? C1과 C2가 뭔지 해가 없음을 통해서 알 수 없으니까. 선형 결합을 나타낼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연한 사고방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수적 성질입니다. 사실 별거 아니죠. U 벡터와 V 벡터 더해서 서로 위치를 바꿔도 당연히 같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하나 그냥 읽어보면서 이해하시고 이것도 되나? 저것도 되나? 똑같나? 이거를 갖는 시간,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